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사연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손자 면회를 갔다가 겪은 일인데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정말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실 겁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작은 시골 마을에서 혼자 농사를 지으며 살고 계시는 70대 할아버지 최무철 씨가 계십니다. 그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라디오 체조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밭일을 하며 하루를 보내시는 평범한 농부 할아버지였습니다. 무철 씨의 집 거실에는 돌아가신 할머니 사진이 놓여 있었는데요. 매일 아침 그 사진 앞에서 오늘도 우리 한솔이가 잘 지내고 있겠지라고 혼잣말을 하시곤 했습니다. 한솔 씨는 무철 씨의 손자로 20살 청년이었죠. 현재 군대에서 복무 중이었는데 벌써 6개월이 넘도록 면회를 한 번도 가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무철 씨의 집안 사정이 넉넉하지 않았거든요. 농사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도 빠듯했고 손자 면회 가는 것도 큰 결심이 필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 언제 한솔이 얼굴을 보러 갈 수 있을까 하며 그리워하고 계셨던 거죠. 어느 날 무철 씨는 동네 슈퍼에 가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가격표를 하나하나 꼼꼼히 보며 저렴한 것들만 골라 담고 있었어요. 할인 코너에서 떨이 상품들을 뒤지고 있는 모습을 본 젊은 점원이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할아버지 맨날 와서 떨이 상품만 뒤져. 돈이 그렇게 없나? 무철 씨가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할인 우유를 집어들자 점원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할아버지, 그거 유통기한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도 괜찮으세요? 다른 손님들이 다 쳐다보는 상황에서 무철 씨는 당황하며 괜찮습니다라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죠. 계산할 때도 점원은 할아버지, 카드 있으세요? 요즘 현금 들고 다니는 분 없는데 라며 무철 씨가 동전들을 하나하나 세어가며 계산하는 모습을 못마땅하게 쳐다봤어요. 뒤에 줄 선 손님들도 짜증스럽게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철 씨는 창피해하며 서둘러 나왔지만 마음이 상했을 거예요. 버스 정류장에서도 중년 아줌마들이 요즘 늙은이들은 분수도 모르고 젊은 애들 따라 하려고 해라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무철 씨가 입고 있던 운동화가 조금 화려한 색깔이었거든요. 손자가 군대 가기 전에 할아버지도 젊게 입으세요라며 선물해준 신발이었는데 말이죠. 이런 일들이 무철 씨에게는 일상이었어요. 사람들이 자신을 그냥 평범한 시골 할아버지로만 보는 것, 때로는 무시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무철 씨, 벽을 보니 오래된 군복 사진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은 먼지가 쌓여서 잘 보이지 않았고 옆에 있는 태극무 공훈장도 색이 발해 있었죠. 그 옆에는 합참의장 이취임식이라고 쓰인 누런 신문 스크랩이 붙어 있었는데요. 이것도 세월이 많이 흘러서 글자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무철 씨에게 반가운 전화가 왔습니다. 바로 손자 한솔 씨로부터였죠. 할아버지, 이번 주말에 면회 오실 수 있어요? 정말 보고 싶어요. 이 한마디에 무철 씨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얼마나 기다렸던 소식인지 손자 목소리를 듣자마자 가슴이 벅차올랐죠. 무철 씨는 그날 밤부터 손자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밤새 김치를 담그고 직접 기른 무로 깍두기를 만들었어요. 한솔 씨가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음식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새벽 시장에도 나가서 한솔 씨가 좋아하는 음식 재료들을 사러 갔는데요. 여기서 첫 번째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정육점에서 갈비를 사려고 하는데 사장이 할아버지, 이 비싼 걸 왜 사세요? 그냥 목살이나 사시지라고 했어요. 무철 씨가 손자 면회 갈 때 가져갈 거예요 라고 하니까 사장이 요즘 군대 급식이 얼마나 좋은데 굳이 비싼 고기까지 가져갈 필요 있나요? 라며 시큰둥하게 말했죠. 무철 씨는 속상했지만 꾹 참고 갈비를 샀습니다. 떡집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한솔 씨가 좋아하는 가래떡을 사려고 하는데 사장이 할아버지, 그런 거 사서 뭐 하세요? 라고 물었거든요. 할아버지가 손자가 떡국을 좋아해서요 라고 하니까 요즘 젊은 애들이 그런 거 좋아해요? 신기하네라며 별로 관심 없다는 듯이 말했어요. 집에 돌아와서는 30년 된 낡은 트럭을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비록 오래된 차였지만 무철 씨가 그동안 정말 소중히 관리해왔거든요. 거울을 보며 면도를 하는데 문득 자신에게는 작업복 말고는 변변한 옷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옷장을 뒤져봐도 나오는 건 낡은 체크 셔츠와 때 묻은 작업복 바지뿐이었어요. 아이고, 이런 꼴로 가면 한솔이가 창피해할까? 하며 고민했지만 달리 입을 옷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가장 깨끗한 작업복을 골라 입었죠.
드디어 면회 당일이 되었습니다. 무철 씨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을 보따리에 싸서 트럭에 실었죠. 김치, 깍두기, 갈비찜, 가래떡, 그리고 한솔 씨가 좋아하는 각종 반찬들까지 정말 많은 양이었습니다. 마치 이사를 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부대를 향해 운전대를 잡았는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잠깐 쉬는데도 시련이 있었습니다. 젊은 커플이 무철 씨의 트럭을 보며 저런 고물차도 아직 다니네라고 키득거렸거든요. 무철 씨는 들은 척하지 않으려 했지만 마음이 상했을 거예요. 부대에 도착한 무철 씨, 주차장에서부터 또 시련이 시작되었습니다. 경비병이 무철 씨의 낡은 트럭을 보더니 할아버지, 저 구석진 곳에 주차하세요. 라고 했거든요. 다른 면회객들의 깨끗한 승용차들 사이에서 무철 씨의 트럭은 확실히 눈에 띄었습니다. 위병소에 들어간 무철 씨, 그곳에서 김상원 병장을 만나게 됩니다. 김 병장은 무철 씨의 촌스러운 차림새를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어요. 옆에 있던 이재석 상병에게 속삭였죠. 야, 저 할아버지 봐. 완전 거지같이 차려입고 왔네. 저런 식으로 면회 오면 애들이 얼마나 쪽팔리겠어. 이 상병도 맞습니다, 병장님. 진짜 민망합니다라며 따라 웃었습니다. 면회 신청서를 작성하는 무철 씨의 손이 떨렸어요. 나이가 많아서 글씨가 삐뚤빼뚤해졌죠. 그러자 김 병장이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초등학생도 이것보다는 낫게 쓰는데 적어도 좀 알아볼 수 있게라도 쓰세요. 라며 핀잔을 줬습니다. 무철 씨는 조용히 참으며 다시 신청서를 작성했어요. 면회 물품 검사에서는 더욱 심했습니다. 김 병장이 무철 씨가 가져온 음식들을 하나하나 까다롭게 뒤졌거든요. 이거 언제 만든 거예요? 냄새가 이상한데? 혹시 상한 거 아니에요? 군인들 배탈 나면 어쩌려고 이런 거 가져와요? 무철 씨가 밤새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마치 쓰레기 취급을 당하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 요즘 군대 급식 되게 잘 나와요. 굳이 이런 시골 음식 가져올 필요 없어요. 오히려 우리한테 폐만 끼치는 거예요. 김 병장의 말에 무철 씨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손자를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이 폐라니요. 면회실에서 한솔 씨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고난은 계속되었습니다. 김 병장은 다른 병사들 앞에서 무철 씨를 조롱거리로 만들었거든요. 봐라 저 할아버지. 뭐 저렇게 온갖 걸 다 바리바리 싸들고 오셨다냐. 진짜 답답해서 못 보겠다라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때 박찬호 일병이 병장님 그래도 어르신인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는데요. 김 병장이 화를 냈습니다. 야 박찬호, 나이가 많다고 다 어른이야? 예의도 모르고 분수도 모르는데 뭐가 어른이야? 다른 면회객들도 무철 씨를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은 아버지들, 브랜드 옷을 입은 어머니들 사이에서 작업복을 입은 무철 씨는 확실히 튀어 보였거든요. 김 병장은 계속해서 비꼬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군대가 어딘지 아세요? 여기는 나라를 지키는 신성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런 꼴로 오시면 군인들 사기가 떨어져요. 드디어 한솔 씨가 면회실에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얼굴이 환해졌지만 동시에 당황하는 기색도 보였어요. 주변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쳐다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는 걸 느꼈거든요. 할아버지,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가져오셨어요? 한솔 씨가 걱정스럽게 말하자 김 병장이 바로 끼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말이야, 한솔아. 내 할아버지한테 좀 말해. 여긴 군대라고. 한솔이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할아버지를 변호하고 싶었지만 선임 앞에서 뭐라고 말하기가 어려웠거든요. 한솔 씨가 할아버지가 만든 김치를 맛있게 먹자 김 병장이 또 비아냥거렸어요. 요즘 군대 김치가 얼마나 깨끗하고 위생적인데 집에서 담근 건 각종 세균이 득실득실할 텐데. 한솔아, 배탈 나도 모르니까 조심해. 이재석 상병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할아버지, 손자 생각하시면 이런 식으로 튀지 마세요. 오히려 한솔이만 더 힘들어져요. 한솔 씨가 할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할아버지는 정말 라고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할아버지의 위대한 과거를 말하고 싶었지만 할아버지가 항상 그런 옛날 얘기는 자랑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던 게 떠올랐거든요. 김 병장이 비웃었습니다. 뭐가 좋은 분이야? 농사나 짓는 시골 할아버지가? 한솔아, 솔직히 말해봐. 창피하지 않아?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김 병장의 모욕이 절정에 달했거든요. 다른 면회객들이 다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손자 생각하시면 다음부터는 좀 제대로 차려입고 오세요.
이런 거지 같은 꼴로 오시면 한 소리가 얼마나 놀림받겠어요. 옆 테이블 면회객들이 고개를 돌려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철 씨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저 음식들 좀 보세요. 누가 면회 올 때 이런 걸 가져와요. 냄새도 나고. 요즘 이런 건 공짜로 줘도 잘 안 먹어요. 김 병장이 무철 씨가 가져온 음식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비웃었어요. 이재석 상병이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할아버지, 진짜 한솔이 생각하시면 앞으로는 면회 안 오시는 게 어때요? 솔직히 한솔이 얼굴에만 먹칠하는 것 같은데요. 한솔 씨가 울먹이며 외쳤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저희 할아버지는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김 병장은 뭐가 훌륭해? 이렇게 면회 오는 할아버지가 훌륭하신 거야? 라며 비웃었어요. 무철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손자가 이렇게 고생하는 걸 보고 있을 수 없었거든요. 조용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한솔아, 할아버지가 먼저 가겠다. 너무 미안하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평생을 강하게 살아온 무철 씨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한솔 씨는 할아버지 안 돼요. 라고 말리려 했지만 무철 씨는 이미 면회실을 나가고 있었습니다. 김 병장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그러세요. 다음부터는 정신 좀 차리고 오시든지 아니면 아예 안 오시든지 하세요라고 말했어요. 무철 씨가 면회실을 나가려는 바로 그 순간 운명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연히 복도를 지나가던 중대장 김준호 대령이 무철 씨의 뒷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는데 뭔가 낯익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무철 씨의 걸음걸이가 범상치 않았어요. 비록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지만 어깨를 꼿꼿이 세우고 걷는 모습에서 뭔가 군인다운 기품이 느껴졌거든요. 김준호 대령은 군 생활을 20년 넘게 해온 사람이라 그런 걸 금방 알아볼 수 있었죠. 김준호 대령은 다시 돌아서서 무철 씨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무철 씨가 최무철입니다라고 대답하는 순간 김준호 대령의 얼굴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마치 귀신을 본 것처럼 놀라더니 급히 자세를 바로 세웠어요. 설마 최무철 예비역 대장님이십니까? 김준호 대령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철 씨가 고개를 끄덕이자 김준호 대령이 화들짝 놀라며 큰 소리로 외쳤어요. 3사단 22여단 5중대장 김준호 대령입니다. 대장님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러면서 날카로운 각도로 거수 경례를 했죠. 이 소리가 면회실까지 들렸거든요. 면회실 안에 김 병장과 모든 병사들 그리고 다른 면회객들까지 모두 얼어붙었어요. 방금 전까지 촌놈 할아버지라고 무시하던 그 할아버지에게 대령이 경례를 하고 있었거든요. 김준호 대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6.25 전쟁에서 인천 상륙작전에 참전하신 전쟁 영웅이시자 우리나라 최연소 사단장을 거쳐 육군 참모총장까지 역임하신 전설적인 분이다. 대장님은 특히 철원 전투에서 300명의 병사를 이끌고 3,000명의 적군과 맞서 싸워 승리하셨다. 태극무공 훈장, 을지무공 훈장을 받으신 살아있는 전설이시다. 김준호 대령의 설명이 계속되자 면회실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베트남 전쟁에도 참전하셔서 맹호부대를 이끌고 수많은 전공을 세우셨고 전역 후에도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진정한 애국자이시다. 김 병장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모두 벌떡 일어나서 경례 자세를 취했죠. 방금 전까지 시골 농부 할아버지라고 무시했던 그분이 대한민국의 전쟁 영웅이자 전설적인 장군이었다니 믿을 수 없었을 거예요. 면회실 안의 다른 면회객들도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수군거렸던 사람들이 이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김 병장이 바닥에 엎드려 울면서 빌기 시작했습니다. 대장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눈이 삐어서 대장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재석 상병도 함께 바닥에 엎드렸어요. 대장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김준호 대령이 분노에 떨며 소리쳤습니다. 김상원, 이재석, 너희들이 지금까지 한 짓거리가 뭔지 알아? 우리나라 최고의 전쟁 영웅이신 대장님께 그런 망발을 짓거렸다고. 당장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그런데 바로 그때 무철 씨가 조용히 손을 들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무철 씨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거든요.
30년 전 전장에서의 카리스마가 서서히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평범한 농부 할아버지의 모습에서 위험 있는 장군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느꼈어요. 이분이 정말 범상치 않은 분이라는 걸 말이죠. 무철 씨가 천천히 김병장 앞으로 걸어갔어요. 젊은이, 고개를 들어봐라. 김병장이 떨면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철 씨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나는 내 또래 젊은 병사들 수백 명과 함께 전쟁터에서 죽음을 넘나들었다. 그때도 너같이 건방진 놈들이 있었지. 무철 씨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면회실 전체를 압도하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철원 전투 때였다. 우리 부대에 김태호라는 병사가 있었는데 그놈도 처음엔 나를 무시했어. 내가 나이도 어리고 시골 출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지. 김병장이 뭔가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들었어요. 김태호라는 이름이 왠지 낯익었거든요. 그런데 말이야, 적의 포격으로 내가 무너진 참호에 깔렸을 때 그 김태호가 포탄이 떨어지는데도 뛰어와서 나를 구해줬다. 자기 목숨을 걸고 말이야. 무철 씨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어요. 김병장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태호는 나를 구해주면서 중상을 입었어. 그래서 한쪽 다리를 절뚝거리게 됐지. 그 친구를 생각해서 내가 이번에는 참고 넘어갈 테니 앞으로는 조심하도록 해라. 이때 김병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대장님, 혹시 그 김태호 병사가 다리를 절뚝였다고 하셨습니까? 면회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무철 씨가 김병장을 자세히 쳐다봤어요. 그래. 왜? 저희 할아버지 성함이 김태호이신데 한쪽 다리를 절뚝이셨습니다. 그리고 6.25 때 철원에서 싸우셨다고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김병장의 목소리가 완전히 떨렸어요. 무철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내가 태호의 손자란 말이냐? 네, 맞습니다. 할아버지가 전쟁 때 상관을 구하다가 다리를 다치셨다고 하셨는데 김병장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제가 할아버지가 목숨 걸고 구해주신 분을 이렇게. 무철 씨가 김병장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태호는 지금 어떻게 지내나?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전쟁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항상 내가 구한 최 대위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병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가 항상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내가 나라를 위해 한 일 중에 가장 보람 있는 일이 최 대위님을 구한 거다. 그분은 진짜 군인이셨다라고 하셨습니다. 무철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태호가 그런 말을 했다고? 네, 대장님. 그리고 저한테도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상원아, 너도 군대 가면 훌륭한 상관을 만나거든 존경하고 잘 모셔라. 계급보다 중요한 건 인품이다 라고 말입니다. 김병장이 더욱 울먹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할아버지가 그렇게 존경하시던 그 대위님을, 할아버지가 목숨 걸고 구하신 분을. 무철 씨가 김병장을 일으켜 세웠어요. 태호의 손자구나. 태호를 닮았네. 그때도 첫인상은 좀 거칠었지만 마음만큼은 진짜 군인이었어. 대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할아버지가 살아계시면 저를 절대 용서 안 하실 겁니다. 김병장이 흐느꼈습니다. 아니다. 태호는 너를 용서할 거야. 그 사람은 마음이 넓었거든. 그리고 말이야. 무철 씨가 잠시 멈췄다가 말했어요. 태호가 나를 구해줬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거고 한 소리도 있는 거다. 태호는 내 생명의 은인이야. 정말 운명 같구나. 무철 씨가 김병장의 손을 잡았어요. 태호에게 정말 고마웠는데 이제 그 고마움을 내게 전할 수 있겠구나. 앞으로는 내가 태호의 아들인 것처럼 생각하마. 김준호 대령이 급히 전 부대원들을 집합시켰습니다. 무철 씨는 즉석에서 특별 강연을 하게 되었어요. 수백 명의 장병들이 운동장에 모였죠. 여러분, 오늘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상원 병장의 할아버지 김태호 병사는 철원 전투에서 제 생명을 구해주신 분입니다. 무철 씨가 김 병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태호 병사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상관을 구했습니다. 계급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동료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 그게 진짜 군인 정신입니다. 진정한 용기란 두려워도 옳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태호 병사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리더십은 남을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끌어올리는 겁니다. 강연이 끝나자 모든 장병들이 우렁찬 박수를 쳤습니다. 김 병장이 무철 씨에게 다가와 무릎을 꿇었어요. 대장님, 할아버지를 대신해서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철없었습니다.
앞으로 할아버지처럼 훌륭한 군인이 되겠습니다. 무철 씨가 김병장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어요. 그래, 태호의 손자답구나. 내 할아버지가 하늘에서 기뻐하고 계실 거야. 이제부터는 내가 태호를 대신해서 너를 챙겨주마. 모든 부대원들이 일제히 무철 씨에게 격려했습니다. 무철 씨도 답례했죠. 그 순간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전쟁에서 목숨을 구해준 부하와 그 부하의 손자가 30년 만에 만난 기적 같은 순간이었거든요. 그 후 김병장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할아버지와 무철 대장님의 정신을 이어받아 모범적인 선임이 되었어요. 후임병들을 따뜻하게 챙기고 면회 오는 부모님들께도 정중하게 인사했죠. 무철 씨는 그 후 정기적으로 부대를 방문해 젊은 병사들에게 인생 조언을 해주는 명예교관이 되었습니다. 특히 김태호 병사의 이야기는 모든 장병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어요. 한솔 씨는 이제 더욱 당당하게 할아버지 자랑을 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진짜 영웅이십니다. 그리고 김병장님 할아버지 또한 마찬가지로 영웅이셨습니다. 본인의 목숨을 바칠 각오로 전우인 저희 할아버지를 구하셨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무철 씨를 대하는 것도 달라졌습니다. 이제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슈퍼 점원도 대장님, 어서 오세요. 라고 인사했고 정육점 사장도 대장님, 최고급 한우 들어왔어요. 라며 극진히 모셨죠. 하지만 무철 씨는 여전히 그냥 할아버지라고 불러요. 그게 더 편해요. 라고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중년 아줌마들이 또 수군거리려다가 무철 씨가 넘어진 할머니를 부축해주는 모습을 보고 감동받았어요. 저 할아버지 정말 멋지시네. 진짜 어른이시네라고 말하더라고요. 무철 씨는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나 밭일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동네 청년들이 찾아와 농사일을 도와줘요. 대장님, 저희가 도와드릴게요라고 하면 무철 씨는 고맙다 젊은이들아. 함께 일하니까 더 재미있네라고 웃으며 말씀하시죠. 한솔 씨는 저녁 후 할아버지와 함께 농장을 운영하기로 결심했고 김병장은 저녁 후에도 무철 씨를 정기적으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부대는 최무철 정신을 이어받아 전국 모범 부대가 되었어요. 어느 날 낮 무철 씨가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한솔 씨가 전화를 걸었어요. 할아버지, 제가 후임들한테 할아버지 이야기해도 될까요? 무철 씨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런 옛날 얘기는 자랑하는 게 아니야. 그냥 할아버지가 손자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봐야 한다는 것만 전해주면 돼.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간다는 것. 진정한 강함은 약한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보호하고 끌어올려주는 거라는 것도 알 수 있었죠. 그리고 앞으로 우리도 사람을 만날 때 겉모습이 아닌 마음을 보는 지혜를 가져야겠습니다.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께는 더욱 존경과 예의를 갖춰야겠습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은빛 사랑방을 응원해주세요. 구독을 하지 않으시면 저희는 다음에 다시 만나기 어려울지도 몰라요. 오늘도 은빛 사랑방에서 사연을 전해드리는 저는 명희였습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